네트워크라는 소셜 네트워크가 사실은 예전에도 존재를 했었던 거고요. 게시판 형식으로. 그리고 뭐 예전에도 싸이월드 전에도 뭐 친구 형식으로 서로 쪽지 보내기 가능하게 하고, 뭐 1등급일 경우에는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하고,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나 모바일적인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점점 더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소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인간과 인간이 하나의 빅데이터 같은 하나의 점이 되어서 선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의 가상 공간 안에 묻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시대 백그라운드 약 한 2년 전부터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1960년대에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디지털 레알 1과 0이라는 그런 그 소스 코드를 활용을 해서 2012년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1960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모집한 그 양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양보다 적습니다. 그만큼 시대는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100년에 걸치고 1000년에 걸쳤던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는 한 번에 1년 만에, 10년 만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거에 또 다른 예를 좀 잠깐 든다면 사주팔자 같은 경우 사주를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들이 몇천 년을 살아온 것들을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생물과 시에 맞춰서 다시 내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는 소소한 모바일로 사용하는 인간의 패턴들을 모집해서 단 뭐 10년만이라도 단 그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그 인간의 그 마케팅이나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툴들이 지금 많이 발달을 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금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 IBM 같은 경우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과 유형과 무형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융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 융합이 근본이 돼서 예전과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고 마케팅이 분리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샘물을 하나 먹으라고 한다면 샘물과 제주감길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의 제품들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 습득으로 인하여 자신이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잘못 샀다고 하더라도 물면 계좌를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뭐 소비자 고발센터라든지 그런 창구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뭐 뉴스에 이슈화가 된다면 좀 낫겠지만 아니면은 억울하게 그냥 그것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소셜 네트워크와 아까 말했던 그 빅데이터가 발전을 하고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저가 모바일이라는 것들을 갖고 다니게 되면서 그런 소비 형태가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프로슈머입니다. 프로듀서와 콘슈머의 합성어죠. 이거는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뭐 엘빈 톨플러의 제3의 물결에 처음으로 쓰인 디지털 프로슈머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현 시대에서는 예전 원시대처럼 뭐 돌판기를 갖고 생산자와 그리고 뭐 집을 자기가 짓고 하는 이런 프로슈머 진짜 원시적인 형태의 프로슈머를 떠나서 디지털화된 그 정보를 갖고 자기 모발에서 확산을 통한 그런 방법으로 프로듀서와 콘슈머를 합쳐서 프로슈머라는 새로운 소비 형태를 창조한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제품에 참여를 하고 소비자가 그 생산자의 제품에 스크래치를 내서 이 사람이 이런 제품을 생산할 때 이것을 반영하여서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확산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제품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일반 제품을 요새 뭐 또 소셜 큐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나 자기가 원하는 글들을 다시 편집해서 올리는 기능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제품들을 끊임없이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이제는 이런 소셜 프로슈머들을 무시를 못하는 경제에 이르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요구사항들이 소셜에서 벌어진 요구사항들이 필터링이 되어 하나의 제품이 완성이 되고 이 제품이 완성된 것에 대한 리뷰가 다시 소셜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다시 재생산이 되는 그런 세부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희 소세지는 사실 이거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게 된다면 이게 접니다. 이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는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알려진 게 페이스북, 트위터 이 두 개밖에 없겠지만 뭐 엄청나게 많은 소스들이 있고요. 모바일을 통해서 작성하는 메시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내가 이 제품을 썼는데 이 제품에 대한 리뷰가 한 번 눌러으로 인해서 무형의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 데이터가 또다시 미디어에 뭉쳐 다른 디바이스, 소셜게임, 퍼블리쉬, 디스커스, 네트워크, 마이크로 블로그, 라이브 캐스트로 다시 확산이 되죠. 다시 확산이 되어 다시 또 아까와 같은 형태로 다른 일반 개인에 의해서 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같이 숨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애석하게도 저희 소세지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 목표는 여기에 소세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표이고요. 해서 현재를 떠나 저희가 미래에 해야 될 것들은 끊임없이 하는 소셜과 융합의 힘을 사용하여서 소셜 미디어의 허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거기에 맞는 클로버인 서비스라든지 클라우딩 서비스를 활용을 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유통을 하고 그 유통을 통한 사업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 소세지, 저희 소프트 클라우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세지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시간 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소세지라는 SNS 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소세지라는 사이트는 소세지라는 사이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소셜 미디어 허브에서 그러니까 각종의 소셜 미디어에서 받는 콘텐츠들을 이슈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화해서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됐든 경제적인 이슈가 됐든 이슈화된 소스가 가운데에 나오고 유저들이 이곳의 양쪽에 찬반을 세비를 줄이자 아까 말했듯이 여기 세비를 줄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토론을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면에는 사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사실 패널을 두고 찬반을 토론하는 그런 형식이라기보다 오픈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댓글을 사실 댓글에 약간의 그 공감과 비공감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양쪽으로 편을 가른 것 뿐이지 이게 진짜 스트릭트하게 한쪽에서만 반대가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만 찬성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프로필을 보시게 되면
아까 그 소세지에 제가 그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팔로잉을 하는 유저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서로 간에 말이 통한다면 서로 간에 친구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소세지, 아까 토론했던 소세지들이 보이고요. 거기에 달았던 댓글들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에 토론이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을 합친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2012년 3월 중순경부터 베타 서비스, 지금도 베타지만요. 그 베타 서비스를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식 서비스 출시는 약간의 디자인과 피드백을 받아서 한 10월 초에 올릴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로서 저희가 이 서비스만 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일단은 양쪽으로 너무 찬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데에 대한 많은 분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 사이트를 개발을 하고 저희가 다른 제품들을 몇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일반 토론 사이트에서 소셜 미디어의 허브로의 진화의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릴 얘기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사이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셜 미디어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모든 일반 개인 유저들이 하나의 미디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자체는 뭐 조선일보가 됐든 중앙일보가 됐든 하나의 기자가 됐든 어떤 전문 인력이 쏟아내는 글을 저희는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죠. 근데 뭐 오마이뉴스라는 게 생기고 위키트리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디어들이 생겨나면서 소셜 미디어가 조금씩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양념을 치면서 점점 더 크게 발전을 시켰죠. 근데 현재로서는 소셜 미디어의 개념이라는 게 그런 뉴스의 개념이 아닌 확산의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정보시든지 이런 비정형화된 정보를 유통을 하는 창구로 활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점들이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 참여가 가능하죠. 어떤 특정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라도 쉽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됐든 친구가 아니든. 그리고 개방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의 뭐 페이스북도 친구를 맺거나 라이크를 찍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확산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저희 소소지 같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댓글이지만 약간의 대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연결성이 있겠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치성이라는 것은 이전과 같은 시대에는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지진이 났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속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으로밖에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체의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바일 하나로 지진이 나더라도 10초 안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셜 미디어입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아닌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개인 스스로가.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면 정말 사실 친구라는 것은 두 가지의 친구가 현재는 존재합니다. 하나는 깊은 친구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얕은 친구라고 합니다. 깊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정말 친한 친구들이고요. 얕은 친구라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안 친구들. 사실 별 친구는 없지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나중에 예전에 우리가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리서치를 하게 될 경우에 겨우 100명에게 그 서베이를 해서 어떤 정보들을 지금은 1000명, 10,000명, 심지어는 1억 명 가까이에게도 정보들을 얻어서 그런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마케팅 툴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타겟팅도 정할 수 있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효과는 파티시페이션, 관여 참가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버즈,
이제 바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입소문이 나면서 확산이 돼서 결국